안녕하세요. 철학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마 바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힘들었냐고 물으면 너무 많은 장면이 떠올라 고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는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건 대부분 고통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문제도 없고 몸도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도 딱히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무너진 것도 없는데 이미 불안합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게 이상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나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 그러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다. 행복은 따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잠시 물러난 상태, 그 빈자리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속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고통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사실을. 당신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어쩌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낀 기쁨 중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막상 지나고 나니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듯 던진 말 한마디, 집에 와서도 계속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마음속에서 계속 다시 겪습니다. 이상한 불균형입니다. 기쁨은 기대보다 작고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중심으로 느끼는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은 끝난 뒤에도 반복합니다. 오늘 당신을 붙잡고 있는 생각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고통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는 겁니까?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지금은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사라집니다. 이미 끝날 일을 떠올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그 사이에 있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 채 지나갑니다. 방금 전의 순간도 기억조차 남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금을 붙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것과 오지 않은 것 사이에서 지금을 낭비합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 삶의 대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부르는 시간 대부분은 사실 지나간 일에 머물거나 오지 않은 일에 끌려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이 빠진 채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고 느낄까요? 그렇게 원하던 걸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이 길어지고 시간이 늘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권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과 권태 사이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결핍 속에서는 쫓기고 충족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시간이 우리를 몰아붙이다가 딱 한 번 멈추는 순간 그게 바로 권태입니다.
그래서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이상합니다. 결핍도 괴롭고 충족도 괴롭습니다. 쫓는 것도 힘들고 가진 뒤에도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느 지점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겁니까? 여기서 한번 지금까지의 선택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길을 골랐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선택, 도전이 아니라 안전한 선택. 결국 우리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늘리지 않는다. 고통을 줄인다. 문제는 우리가 현명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저 덜 망하는 쪽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늘 같습니다. 더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덜 망하는 방향. 당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 선택들 정말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이 무서워서 피한 겁니까? 많은 경우 후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얻는 여유, 그 짧은 평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일이 끝났습니다. 잠깐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편하지 않습니다. 몸은 멈췄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유는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고 겨우 연장된 생존에서 떨어져 나온 잔액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조차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그 짧은 평온, 그건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치른 대가의 잔액입니다. 이 말이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오히려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쉬지 못하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삶이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말인가? 쇼펜하우어는 결국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철학자인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책에서 정반대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번민과 노고가 필요하다고. 고통이 사라진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걱정 없는 날이 이어집니다. 시간은 넘치고 할 일은 없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집중이 끊기고 사소한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압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버틸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가장 역설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닙니다. 고통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탱해 온 것이 당신이 가장 싫어했던 그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함, 긴장, 책임, 불안,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피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피하고 있는 것이 혹시 당신을 지금까지 살게 해준 그 무게는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설명했고 그 고통이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구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불편해질 때, 이유 없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걸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